3장 클래스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메소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잠깐 리마인더 해드리면 객체 행위를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 함수들을 정의할 것이고, 이 정의하는 함수들을 우리가 메소드라고 하는데, 크게 객체 지향에서는 4종류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생성자, 소멸자, 접근자, 수정자,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 자바는 소멸자가 없어요. 소멸자가 없고 생성자, 접근자, 수정자만 있습니다.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특수한 메소드이고,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른 메소드 정의와 달리 반환 타입이 없습니다. 정의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접근자, 수정자가 있는데, 접근자는 객체의 상태를 수정하지 않는 그런 메소드들이고, 주로 객체의 상태를 조회하기 위해서, 객체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질의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get name, get, 그런 get으로 주로 시작하게 되겠고요. 수정자는 객체의 상태를 수정하는 메소드가 되겠고, 단순한 수정자들은 보통 set 이름을 써서 만듭니다. set name, set age 이렇게. 그리고 이 세터가 상당히 객체 지향에서 중요하죠. 우리가 접근 제어하는 이유도 거기에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상태가 엉뚱한 상태로 진입하지 못하게끔 그 세터에서 잘 인자들을 보고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엉뚱한 인자들이 왔을 때에는 예외 처리를 해줘야 돼요. 범위 검사를 잘 해서 문제가 없는 인자들만 이용해서 객체 상태를 수정해야 되겠고, 객체 상태를 수정할 때에는 객체가 잘못된 상태로 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세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접근자는 반환 타입이 있고요. 조회를 하니까 객체 상태를 물어보는 그런 메소드이기 때문에 반환 타입이 있고, 수정자들은 보통 반환 타입이 없이 보이드로 됩니다. 물론 수정자도 반환 타입을 가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이드를 많이 쓰고요. void set name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반환 타입은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자주 안 씁니다. 주로 예외 처리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리는 거죠. 그래서 수정자들은 보통 void. 그래서 반환 타입만 보더라도 우리가 얘는 수정자구나, 얘는 접근자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름만 메소드 이름만 봐도 얘가 뭘 수정하는 건지 질의하는 건지는 쉽게 알 수 있게 명명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들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안 하고 아마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데, 크게 이제 멤버 변수가 원시 타입일 수가 있고, 아니면 객체 타입일 수가 있습니다.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멤버 변수들을 정의하게 되는데, 그 멤버 변수가 객체 타입 아니면 원시 타입이 되겠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이 객체 타입을 모두 참조 타입으로 처리해요. 그리고 원시 타입은 항상 까 타입으로만 처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인자로 뭔가 무거운 거를 전달할 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C++에서는 주소 전달, 참조 전달 이런 방법을 써요. 근데 자바에서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객체는 참조 타입을 이용해서 처리하고 참조 타입을 인자로 전달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참조 타입을 반환해서
또 객체를 그 내부적으로 유지하는 멤버 변수도 이렇게 반환해 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string get name 하면은 여기서 반환되는 거는 name의 주소가 반환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date get birthday도 이 date는 원시 타입이 아니니까 객체 타입일 거고요. 객체 타입이면 이거 역시도 주소가 반환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반환하는 과정에서 뭔가 비싸고 그런 게 없는 거죠. 자바는. 뭔가 전달할 때도 비싼 게 없고 반환할 때도 뭐 비싸져서 뭔가 특별하게 조치를 하고 이러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애들을 주소로 전달하게 되면 이제 얘가 객체이면은 객체가 여기에 name이라는 변수가 있고 name은 또 어딘가에는 또 다른 객체로 있는 거죠. 그러면 getName 해가지고 만약에 요런 상태에서 여기에 string x equal p. getName 이런 식으로 호출하게 되면 x라는 변수가 있을 테고 요 함수 스택에 있을 테고 얘도 똑같은 요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반환받았기 때문에 그 주소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내가 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소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으면은 얘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객체에 뭘 바꿀 수 있어요. 상태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상태를. 주소를 줬기 때문에 상태를 바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C++를 잘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참조나 뭐 주소로 반환하면서 효과적으로 좀 비용을 줄여서 반환해 주지만 수정은 못하게끔 뭐 앞에 컨스트 같은 걸 붙여서 처리를 해줘요. 그러면 걔는 싸게 받지만 그걸 이용해서는 이 객체를 수정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바에는 강건성을 그렇게 중시하는 언어인데 C++에 있는 이 중요한 강건한 요소는 도입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이 X 갖고 얘를 수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게터들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게터를 만들 때. 게터를 이런 것들을 멤버 변수인데 객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 반환 게터들을 만들겠죠. 이런 애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면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위험하냐면 이 네임 요 객체는 독립적인 객체가 아니라 얘가 유지하는 객체예요. 얘의 상태를 나타내는 객체이기 때문에 얘를 수정하고 싶으면은 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별도로 얘를 갖고 와서 하는 거는 객체 지향에서 캡슐화에 위배되는 거예요. 객체 지향 캡슐화는 객체의 상태는 객체가 정의해 놓은 세터를 통해서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받아서 여기처럼 birthday의 경우에는 얘가 상태를 바꿔서 P를 이용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값을 이용해서 바꾸고 있어요. 이러면 이건 객체에 대한 코드로 적절한 코드가 아닙니다.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얘는 프로블럼이라고 그러고 얘는 괜찮다 그랬죠.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birthday는 수정자가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객체 타입인데 객체 타입 자체가 수정자가 있는 애가 있고 수정자가 없는 애가 있어요. 우리가 얘를 불변 객체라고 그러죠. 불변 객체. 그래서 불변 객체는 객체 상태는 유지하지만 그 상태가 만들어진 이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트링은 자바의 스트링은 불변 객체예요. 그 내부 상태를 우리가 못 바꿔요. 한번 갖고 있는 어떤 문자열의 그 내부 구성을 못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는 아까도 말했듯이
C++에서 이 const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저 const를 많이 붙일 것 같은 애들은 불변 클래스로 만드는 거예요. 불변 클래스라는 것은 수정자가 없는 그런 클래스예요.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면 어떤 값으로 초기화될 테고 이 객체는 죽을 때까지 똑같은 상태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지하는 객체 타입이 불변 객체이면은 아무런 걱정 없이 이런 게터를 만들어서 주면 돼요. 얘를 줘봤자 x를 이용해서 값은 볼 수 있지만 얘는 불변이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birthday는 이 데이터가 그 불변 객체가 아니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그러면 해결책을 뭐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반환하는 게 한 가지 해결책입니다. 객체 자체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객체를 복제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있는데 얘 또 다른 애를 똑같은 애를 만들어서 줬잖아요. 그럼 얘 갖고 아무리 뭘 해봤자 얘한테 영향이 없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바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멤버 변수로 객체 타입을 유지하는데 그 객체가 불변이 아니다. 그러면 반환할 때 주의해야 되겠고 그거를 그 주의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get 할 때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복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비용은 많이 발생하지만 캡슐화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자를 만들 때 주의해야 됩니다. 원시 타입은 주의할 게 없죠. int get age 하면은 이거는 return age 하면은 이 정수 변수의 값이 주소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값이 여기서 뭐 int a equal p.get age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건 그냥 여기서 13 리턴해주면 13을 그냥 저장하는 거죠. 이 a를 수정해봤자 이 안에 있는 데이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타입의 겟터는 그냥 만드시면 되고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시면 되겠고 객체 타입의 그 겟터들은 주의해야 된다. 특히 언제 주의해야 되냐? 이 객체가 불변 객체가 아니면 이제 캡슐화가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있게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게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자는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여기 불변 객체입니다. 불변 객체. 그래서 불변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클래스의 객체들을 만들면 그 클래스의 객체들을 불변 객체라 그래요. 불변 객체. 그래서 수정자 메소드가 하나도 없는 클래스예요. 그러면 얘는 생성할 때 생성자를 통해서 어떤 값들을 줬겠죠. 그럼 초기화 됐을 거예요. 그럼 이 객체는 그 초기화된 상태를 만들어져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갖고 있고 바뀔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는 이렇게 컨스트를 통해 가지고 생성한 객체를 상수화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상수 객체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불변 클래스를 만들게 돼요. 그런데 불변 클래스로 만들어 놓으면은 사용할 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문자열을 쓰고 싶은데 불변 클래스가 아니라 불변 객체가 아니라 문자열이 유지하고 있는 개별 문자를 바꾸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불변 클래스를 만들어서 주면 불변 클래스가 아닌 애가 또 하나 같은 쌍으로 보통 만들어서 써요. 예를 들면 스윙 같은 경우에는 스윙이 불변이면 스윙이 불변이 아니라 일반적인 애로 문자열을 쓰고 싶으면 스윙 빌더라는 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보통 우리가 불변 클래스를 만들면 똑같은 종류의 불변 클래스가 아닌 애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용도에 따라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클래스를 불변 클래스로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 디버깅, 원래 우리가 변수가 됐든 어떤 데이터가 됐든 이 데이터가 상수이면 상수로 모델링하는 게 좋아요. 안 바뀌는 값이면 고정시켜 놓고 바뀌지 않도록 해야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프로그램에서 오류 나는 이유는 내가 기대하지 않은 값을 변수들이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상수가 되면은 그 상수는 값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엉뚱한 값을 가질 수가 없죠. 단 초기화를 엉뚱하게 하지 않는 이상 엉뚱한 값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객체도 마찬가지예요. 객체를 만들었는데 얘는 만든 다음에 바뀔 이유가 없어. 사람 생일을 한다. 그럼 사람 생일은 물론 오류로 입력을 잘못해서 바꿔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람 생일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정해지면 고정되는 거니까 그런 데이터들은 고정시켜 놓으면 생일이 엉뚱하게 바뀌어서 오동작하는 건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 때 이 데이터가 상수 데이터인지 변수인지 바뀔 수 있는 데이터인지는 구분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코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변 객체의 장점은 디버깅에 유리하다. 얘는 내가 초기화된 상태로 그대로 계속 유지되니까 뭐 그게 잘못되지 않는 이상 프로그램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불변 객체이기 때문에 상태가 안 변하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굳이 여러 개를 만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 유지하고 이거하고 때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바뀌어야 돼. 그러면 따로 유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도 천천히 증가하고 얘는 막 빠르게 증가해야 되면은 다르게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둘 다 어차피 상수야. 고정돼 있어. 그럼 두 개 만들 이유가 없이 하나만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해줘요. 불변 객체는.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문자열을 불변 클래스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나? 뒤에 나오나? 어딘가에 나올 텐데 앞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스트링은 유일하게 누를 안 쓰고 생성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스트링 객체를 두 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바에서는 하나만 만들어요. 애플이라는 문자열이 등장하면은 얘를 풀에 넣어요. 풀에 새로 넣어요. 그 다음에 또 애플이라는 문자열 하나 이렇게 생성하면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요 풀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요. 살펴봐서 이미 있으면은 새로 만들지 않고 S2와 S2는 요 주소를 가리키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주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플이라는 문자열을 프로그램 내에서 100번 썼다. 그럼 문자열이 100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내에서 하나만 만들어져서 다 같이 공유해서 쓰는 거예요. 이 개별적인 문자들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변 객체를 만들면 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최적화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멤버 변수가 불변 객체이면은 그 캡슐화 걱정 없이 게터들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 와서 또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자바 16부터는 레코드라고 하는 걸 추가해 가지고 불변 클래스를 되게 간단히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이런 불변 클래스, 불변 객체라는 개념을 잘 활용하는 언어다. C++는 불변 클래스, 불변 객체라는 개념을 별로 활용하지 않고 컨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필요할 때 객체를 상수화 시켜 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점이 두 언어가 되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캡슐라, 갑자기 여기서 캡슐라 얘기 나오니까 어쨌든 캡슐라 얘기가 나오니까 객체 지향의 핵심은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소드를 하나의 틀에 결합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 하나의 틀로 묶는 것만이 캡슐라의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몇 가지 이제 들어가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와 행위를 하나 결합하는데 이게 이제 캡슐라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간 개념이 데이터의 표현과 행위의 구현을 사용자부터 숨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함수를 쓸 때 이 함수가 어떤 코드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함수의 코드를 짤 수 있어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인자로 넘겨주면 뭘 준다는 것만 알면 그 문법에 맞게 쓰면 돼요. 또 어떤 클래스가 있을 때 이 상태들을 유지할 텐데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지하는지 몰라도 되는 거죠. 사용자 사람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성과 이름을 나눠서 유지하는지 하나의 문자를 유지하는지 우리는 몰라도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거 알아서 해주면 그냥 쓰시면 돼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김과 상진을 나누는지 결합해서 하나의 문자를 유지하는지는 우리는 몰라도 돼요. 성적 처리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학점을 실제 유지하는지 그냥 90점, 80점 이런 점수를 유지하는지는 기능만 잘 되면 우리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게 객체지향에서 그렇게 이제 숨겨줄 수 있는데 C++에서는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헤더와 소스를 나눠요. 그래서 보통은 헤더 파일에는 선언만 해놓고 메소드에 이쪽에는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되면 헤더 파일은 공개해야 되겠죠. 근데 헤더 파일을 공개하는 순간 헤더 파일을 우리가 열어볼 수 있죠. 헤더 파일은 공개되는 거니까 인클루드해서 공개가 돼야 돼요. 근데 헤더 파일 보면 뭘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메소드는 정의 안 했고 다 선언만 돼 있다 쳐도 뭐는 볼 수 있어요? 멤버 변수의 상태들은 다 볼 수 있어요. 멤버 변수는 거기다 정의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바는 어떻게 하냐? 자바는 자바 파일에 멤버 변수와 클래스 정의를 다 몽땅 넣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바에서는 어떤 클래스를 활용할 때 이 자바 파일이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점 클래스 파일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캡슐화를 하는데 이 소스를 하나도 안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클래스 파일만 주고 그 다음에 뭘 주는 거예요? 문서화된 어떤 설명서만 주는 거예요. C++는 헤더 파일과 소스를 나눠서 소스는 숨기고 헤더 파일은 공개를 하는데 자바는 소스는 아예 안 보여주죠. 소스는 아예 안 보여주고 그냥 문서화를 만들어서 문서만 제공해주고 이거 보고 써. 그러면 이 데이터 표현의 행위와 구현과 숨김을 더 잘 되죠. 근데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디서 막 C++ 헤더와 소스 파일 나눠서 더 캡슐화를 잘 해준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캡슐화를 헤더와 소스로 나눠서 뭔가 효과적이지만 헤더 파일의 공개가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거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캡슐화가 해주는 거는 프라이빗과 퍼블릭 같은 접근 제어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죠. C에서는 이런 게 없었죠. 그리고 파이썬 같은 언어에도 프라이빗, 퍼블릭 이런 개념이 없어요. 물론 뭐 비슷한 게 있지만 이 자바와 C++처럼 이렇게 접근 제어해서 아예 못 가게 막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 제어가 있고 이 접근 제어는 이제 데이터를 함부로 조작 못하게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게 이 프라이빗에서 데이터를 숨기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데이터는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게터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는 목적이 아니라 이 함부로 접근해서 값들을 함부로 수정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강건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s.ag를 접근하게 하면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뭘 확신할 수 있어요? ag는 양수일 거다. 절대 음수가 될 수 없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 세트 안 만들고 ag를 퍼블릭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값이 여기에 들어갈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클래스 만든 사람이 전혀 통제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핵심이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래스의 내부 상태는 클래스가 정의해온 틀을 통해서 바꿔야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바꿀 수 있으면 프로그램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캡슐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객체를 참조로 반환할 때 그 캡슐화가 위배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예제 중에 하나예요. 객체 지향 관련된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 책 보면 가장 많이 나온 예제 중에 하나가 은행 예제.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직원 급여 클래스. 요 두 개가 제일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은행 예제 갖고 왔는데 이 은행 우리가 이제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야 될 때 항상 객체 지향에서는 뭐가 더 중요시돼요? 데이터가 더 중요시되는 거예요. 객체가 유지할 상태가 뭐냐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객체가 제공해야 될 행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C에서는 함수가 중요했는데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함수, 기능이 아니라 데이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은행 계좌를 만든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은행의 멤버 변수 상태로 유지해야 되냐? 이거부터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되고 각각 행위를 할 때 어떤 상태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지를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잔액이 필요할 거고 성명, 계좌번호 그 밖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하겠죠. 실제 은행에서는 우리는 간단하게 잔액만 유지하는 은행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메소드들은 행위들은 뭐가 있냐면 입금, 인출, 잔액 조회, 뭐 이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이체 빼고 입금, 인출, 잔액만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체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요 세 개와 얘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기 이렇게 차별점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저 입금, 인출, 잔액 조회와 이체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특징적으로. 얘는 한 객체에 대해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특정한 객체, 특정한 계좌만 갖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얘는 한 계좌가만 관련된 일이 아니라 다른 계좌가 또 들어가는 거죠. A에서 B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릅니다. 그러면 이클립스 사용법도 익힐 겸 같이 한번 해봅시다. 컴퓨터도 켜서 개인 노트북이든 좋습니다. 그냥 이클립스를 띄워주세요. 이클립스가 싫어도 할 수 없고 이클립스를 띄워서 같이 저랑 뱅크 어카운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맥 컴퓨터 쓰실 때는 밑에 이클립스가 두 개 있는데 그 갖다 댔을 때 이클립스 자바 버전을 띄우셔야 돼요. CPP 버전 말고 이클립스도 두 가지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맥에 자바 버전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번 설명했었죠. 이 검게 나오는 건 또 윈도우하고 관련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추가 플러그인을 설치하면은 또 모습이 조금 달라집니다. 준비는 되셨나요? 시작해도 될까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자바 프로젝트 파일에서 이렇게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요 인터페이스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뱅크 카운트. 뭐 이름은 여러분들 알아서 드세요. 그래서 이름을 넣고 항상 볼 때 요거를 주의 깊게 보세요. 저게 이제 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자바 버전이 되겠죠. 우리는 자바 18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19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19를 쓰셔도 상관은 없을 거고요. 저는 이번 학기는 그냥 18 갖고 쭉 가려고 합니다. 자,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 없이 프로젝트 이름을 넣고 JRE 환경이 잘 맞았는지 보고 이제 피니쉬를 누르면 모듈 네임을 넣으라고 나와요. 근데 모듈 파일 만들겠다고. 근데 우리는 모듈 안 만들 거니까 Don't Create 누르면 이제 여기에 뱅크 어카운트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어떤 JRE가 인식됐는지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요것도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 컴퓨터에 여러 버전이 있고 내가 옛날에 세팅해 놨으면 과거 걸로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빌드 패스에 가서 요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바 버전을 인식된 버전을 바꿀 수도 있어요. 뭐 우리는 그거 할 건 아니고. 자,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원래는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짤 때 TDD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테스트 기반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뱅크 카운트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근데 뱅크 카운트 클래스를 만들기 전에 내가 만들 뱅크 카운트 클래스를 테스트할 프로그램부터 먼저 만들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이제 테스트 도구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 갖고도 내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메인을 포함하게 해서 피니쉬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 근데 숙제에서 4분 걸 봤는데 2분이 클래스 이름을 소문자로 했어요. 땡. 클래스 이름은 반드시 대문자로 해주세요. 자바로 프로그램할 때는 식별자 관례를 정확하게 꼭 지켜주셨어요. 그 외 관례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 변수 이름은 소문자, 메소드 이름도 소문자, 상수 이름은 대문자. 이렇게 딱딱 정해서 관례에 따라서 주시면 되겠고, 저처럼 뭔가 낙타 케이스 쓰든 아니면 여러분들 뱀 케이스 오면 뱀 케이스 상관없는데 시작은 대문자 소문자로 정확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뱅크 어카운트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당연히 에러 나요. 안 만들었으니까 에러 나요. 상관없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걸 이제 내가 만들 애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얘는 기본 생성자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본 생성자 말고도 계좌를 만드는데 처음에 돈을 얼마 입금하면서 만들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기본 생성자로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을 수 있고, 자바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수를 또는 부동수 수를 숫자를 쓸 때 세 칸마다 뭔가 구분을 해주면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 근데 보통 콤마로 우리가 시중에 쓸 텐데 변수로 이렇게 상수로 나열할 때는 이 밑줄 문자를 써요. 자바는. C++는 밑줄이 아니라 단일 콤마를 쓰는데 예, 여기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잔액 조회해서 출력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조금 더 깔끔하게 한번 출력해보고 싶으면 println이 아니라 printf를 써도 좋습니다. 그러면 뭐야? 이렇게 하면은 세 자리마다 콤마로 찍어주겠죠. 콤마로 찍어줍니다. 자바의 printf는 이제 요 기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아무거나 해보면 돼요. 이 정도로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만든 이유는 본인이 알죠. 무슨 값이 나올지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실행해보고 내가 기대하는 값이 나왔는지 보고 내가 기대하는 값이 나왔으면은 뭐 나름대로 잘 짠 거죠. 그렇죠?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완벽하다고 얘기하기 힘들죠. 이거 돌아간다고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내가 뭘 기대하는지 어떤 이름의 메소드를 만들지 어떤 기능을 넣을지를 미리 생각하면서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테스트 프로그램은 우선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 될 메소드가 생성자가 2개 그렇죠? 생성자가 2개 그 다음에 메소드가 get balance, deposit, withdraw 3개 생성자 2개, 3개니까 총 5개 만들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도 되죠? 뱅크 카운트 넘어가도 될까요? 뒤에 잘 보여요? 더 키워드릴까? 작아? 너무 크면 또 제가 작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좀 더 키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따라오셨죠? 넘어갈게요. 그러면 다시 프로젝트 선택한 다음에 New
클래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bank account. 이거는 이제 일반 클래스죠. 실행하고 뭐 할 클래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메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만드는 객체 지향 클래스들은 메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메인은 이제 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별도 만들어서 쓰면 돼요. 물론 뱅크 어카운트 만들면서 거기다도 메인을 넣어서 테스트 프로그램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건 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피니시 누르면 뱅크 어카운트가 나와요. 그러면 뒤로 돌아가면은 첫 번째 줄은 에러가 사라졌어요. 첫 번째 줄은 기본 생성자는 우리가 안 만들면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니까 사라진 거고 나머지는 다 에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지해야 되는 멤버 변수, 저는 항상 멤버 변수 먼저 정의하고 생성자 정의하고 메소드 정의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그 상태가 뭐냐면은 잔액 정보예요. 그래서 잔액 정보는 이제 보통 여러분들 그 서적들 보면은 은행 계좌를 예제를 보면은 잔액을 더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더블로 할까? 이 미국은 이 통화를 더블로 많이 나타내서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블 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옮겨오면 우리나라에 맞게 바꿨으면은 그 더블 안 쓰고 인트를 쓰면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코드를 이렇게 번역하거나 갖고 오다 보면은 얘를 더블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블 쓸 필요 없이 밸런스를 씁니다. 이렇게 int balance. 그리고 얘는 중요한 상태죠. 함부로 밖에서 조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private로 수식을 해줍니다. 자바는 항상 멤버 변수나 메소드를 정의할 때 개별적으로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밸런스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멤버 변수를 요거 하나만 만들 거예요. 하나만. 이 예제에서는. 그러면 이 밸런스의 초기 값은 어떻게 돼야 될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이 변수는 객체 상수, 시작값, 고정 변수, 시작값, 유동 변수. 얘는 시작값 고정 변수예요. 왜 고정 변수인지는 좀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은 시작값 고정 변수이면은 얘는 명백한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아요. 생성자에 초기화하는 게 아니라. 시작값 유동 변수이면은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초기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무조건 인자로 받아야지만 결정될 수 있는 변수인데 은행 예제의 경우에는 항상 모든 계좌를 개설하면 빵원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10,000원을 행성자에 줬다는 거는 입금 과정에 한 번 더 들어간 거예요. 그걸 숨겨주는 것 뿐이지 출발이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발이 10,000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0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저장을 한번 해봅시다. 저장을 해봐요. 그러면 또 여전히 에러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not used. 사용이 안 되고 있다. 만약 멤버 변수를 정했는데 한 번도 안 써. 그럼 곤란하죠. 그럼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런 에러 워닝도 다 제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프로그램 하면서 워닝 만나면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워닝도 왜 워닝이 났는지 알고 제거해 주시면 좋아요. 숙제 내신 분들도 4분 중에 워닝이 하나 있는 상태로 제출하신 분도 있는데 그 워닝도 다 제거해 주면 좋아요. 자, 여기서 이클립스의 기능을 소개할게요. 여기 소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메뉴 보면은 여기 내려오면은 뭐가 있냐면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가 있습니다. constructor using field. 그럼 얘를 딱 선택을 해서 밸런스를 선택이 돼 있죠.
제너레이트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할까요? 소스에 가면 요 밑에가 자동적으로 함수들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라는 게 있어요. 멤버 변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또 누르면 멤버 변수가 많으면 그 중에 몇 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걔를 인자로 받는 생성자를 만들어줘요. 그럼 generate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뭐냐면은 요 필드와 똑같은 이름의 매개 변수를 하나 받고 그 다음에 걔를 equal로 해서 세팅해 주는 거예요. 이걸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데 우리 예제에서는 이게 적절하지 않아요. 우선 이렇게 이것도 설명하면 요 슈퍼는 뭐냐면은 아직은 안 배웠는데 이제 객체지향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상속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을 하게 되면 내가 물려받는 멤버 변수가 있을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럼 나는 멤버 변수가 내가 새롭게 추가한 거 물려받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물려받은 거를 초기화는 어떻게 해야 돼?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초기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슈퍼예요. 슈퍼는 부모의 무슨 생성자? 기본 생성자를 불러요. 그러면 뱅크 어카운트가 부모가 있나요? 없는데 얘 있어요. 자바에서는 우리가 원래 상속할 때 여기에 extends A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면 뱅크 어카운트의 부모는 누가 돼요? A라는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없어. 없으면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얘 부모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돼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어서 지금은 우선 얘를 지우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요 생성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장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로 가보면 아까는 얘가 에러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얘가 에러가 없고 얘는 에러가 생겼어요. 왜 그렇게 되죠? 우리가 얘가 없을 때는 얘가 에러가 아니고 얘가 에러예요. 왜냐하면 생성자가 하나도 없으면 뭘 제공해줘요?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줘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생성자를 하나 추가하는 순간 기본 생성자는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에러가 안 나는데 얘는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기본 생성자는 아무것도 안 받는 애고 기본 생성자에서 할 일이 있나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이렇게 정의하는 건 이제 빈 메소드로 만드는 거예요. 빈 메소드가 몸체가 없는 애예요. 그럼 몸체가 없는 애는 뭔가 이상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용도가 많아요.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요. 이처럼 생성자에서 할 일이 없는 거야. 근데 기본 생성자는 써야 돼. 그러면 이렇게라도 만들어줘야 돼요. 기본 생성자를. 그럼 이렇게 이제 기본 생성자와 정수 하나 많은 생성자를 만들면 둘 다 에러는 안 나죠. 하나만 더하고 치면 또 소스를 눌러서 generate getter setter라는 게 있어요. 요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select getter수만 누르게요. select all 눌러주셔도 되는데 select getter수만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generate 누를게요. 그러면 다시 지워져. 넣고 싶은데 여기다가 클릭해놓고 다시 getter select getter generate. 그럼 여기에 내 마우스가 있는 위치에다가 뭘 넣어줘요? getter를 넣어줘요. 기본 getter.
그리고 이 게터는 이걸로 충분하죠. 이 예제에서는 이걸로 충분해요. 우리가 잔액 조회할 때는 밸런스가 얼마인지만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걸로 충분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될 게 이클립스에서 이 게터를 만들어주면서 이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앞에 get을 붙이고 멤버 변수 이름을 대문자로 바꿔줬어요. 낙타 케이스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게터들을, 기본 게터들을 쉽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름을 잘 지어놓으면 get name, get 뭐 이게 일일이 타이핑하지 말고 선택만 하면 다 만들어줘요. 세터도 만들어줘요. 그럼 세터는 어떻게 되냐? public void set name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set balance. 근데 우리는 set balance는 안 만들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한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타이핑해도 되는데 타이핑을 안 하고 뭘 할 수도 있어요. 이클립스에 있는 요 자동 생성 기능을 활용하면은 더 빠르게 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 두 개를 더 만들 거예요. deposit, withdraw.